영상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라는 뜻을 알고 싶으면 이거를 게임 그래픽에 대입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출시되는 게임 그래픽들은 실제와 구분이 안 가는 경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와 가장 가까울수록 영상의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즉 기준은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으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영상을 제작을 하면 되겠죠. 카메라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의 눈에도 이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다이나믹 레인지는 말 그대로 레인지, 즉 범위를 뜻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폭을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그 폭이 넓을수록 흔히들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폭이 좁을수록 흔히들 이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이 좁은 것과 넓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노출 오버도 아니고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이나믹 레인지의 폭이 너무 좁아서 다양한 장면에 대한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장면에 비해서 상당히 왜곡된 화면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영상을 보면서 퀄리티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한 로그 영상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니 카메라로 촬영한 S로그 영상 원본이고, 이거는 파나소닉으로 촬영한 V로그, 그리고 이거는 캐논으로 촬영한 C로그 영상 원본입니다. 자, 이 영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들이 뭔가 안개가 낀 듯한 그런 희뿌연 영상이라는 거죠. 로그 기능을 켠 채로 촬영을 하면 이렇게 영상이 희뿌옇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뭔가 물이 빠진 듯한 그런 회색에 가깝게 표현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이거 자체로 어떤 뭐 감성적인 필터, 그래서 로그는 감성 필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던데, 결론적으로 로그는 필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가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밝은 부위와 어두운 부위의 중간 정도 되는 부위도 물론 있겠죠. 밝은 부위는 우리가 흔히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어두운 부위는 섀도우, 그리고 중간 톤은 미드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탑, 미드, 바텀, 정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예시로 세 가지 톤을 좀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조명들, 그리고 이쪽 벽 쪽은 뭔가 굉장히 이제 밝은 느낌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 피부 톤이라든가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트라이프 티셔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그런 중간 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제 머리카락은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두운 톤, 섀도우 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노출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노출 값을 0.00으로 잡으면은 말 그대로 노출은 0.00입니다. 여기는 0.00인데 여기는 플러스 1.0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머리카락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 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카메라 전체에 밝기를 올려버리면은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조명과 이 하얀색 벽지마저 노출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노출 오버가 되겠죠. 반면에 나는 이 조명이 너무 밝아서 거슬려 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전체적인 카메라의 노출을 낮추면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제 머리카락은 완전히 퓨어 블랙, 그러니까 정말 아주 새까맣게 블랙으로 표현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 대체 노출 기준을 어디에다 잡아야 하나? 나는 여기도 잘 보이게 하고 싶고 여기도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면은 이거는 커브 곡선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밝은 부위는 우측 상향 부분이고 가운데는 중간, 왼쪽 하단은 주로 어두운 영역입니다. 오른쪽 위를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밝은 부위는 더 밝아지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위마저 같이 밝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커브 값을 만지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사선이었던 커브 값이 이렇게 플랫해지면서 영상의 색감과 노출마저도 같이 이렇게 플랫해집니다. 어느 하나 튀는 거 없이 딱히 밝지도 않고 딱히 어둡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가운데 평준화된 것처럼 영상이 아주 플랫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로고로 촬영을 하면은 어디 하나 튀는 부위 없이 영상의 밝기나 노출이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고 촬영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적당한 영상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노출값을 가지고 똑같이 삼각대에 체결을 한 다음에 같은 장면을 촬영을 했는데, 하나는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한 거고 하나는 로고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로그 원본 영상입니다. 사실 로고로 촬영을 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컬러 커렉션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로고로 촬영을 한 거는 사용자가 색을 보정하기 용이하도록 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놔줘야 돼요. 즉 가운데로 뭉친 이 개조들, 밝은 부위는 다시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위는 다시 어둡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있던 커브 값을 다시 이렇게 사선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 촬영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뭐하러 로고로 촬영을 했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하면은 이미 카메라의 센서가 빛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 노출과 컬러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두 다 센서 단위에서 확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후보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죠. 반면에 로고로 촬영을 하면은 사용자한테 보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상당히 많이 남겨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노출값을 직접 정하면서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촬영한 로고 영상에 대해서 색 교정 작업, 색을 다시 원래 색으로 돌려놓는 일명 컬러 커렉션 작업을 좀 해보자면은 흔히들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컬러 커렉션 작업은 제조사에서 배포하는 렉 709 럿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영상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일반 모드로 촬영을 한 거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로그 모드로 촬영을 한 다음에 컬러 커렉션 전용 럿을 씌운 겁니다. 자, 어떤 영상이 더 하늘의 디테일이 살아있나요? 분명 제가 똑같은 노출값에 똑같은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훨씬 하늘의 디테일을 잘 살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왼쪽 영상은 뭔가 하늘이 희뿌옇게 날아간 느낌이죠. 노출 오버가 된 거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로그 모드로 촬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그나마 가장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그 모드로 촬영을 한다 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촬영 대비 로그 모드 촬영은 여러 가지 디테일을 잘 살릴 수가 있다. 또한 로그 촬영은 촬영을 한 뒤에 반드시 일반 모니터에 맞게 색 교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이거 세 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로그 모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당 부분 이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컬러 커렉션이 아닌 컬러 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컬러 커렉션은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 컬러 그레이딩은 미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의 미적 감각이 있어야지만 컬러 그레이딩을 잘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의 색 보정을 함에 있어서 컬러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게 다음 영상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